안녕하십니까. 동작 하이스트 국어과 강사 오성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 국어 영역에 대한 총평과 함께 B형 13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어 영역에 대한 총평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년 대비 A형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다음 B형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요. 자, 직접 보겠습니다. 직접 보시면요, 올해 수능 문제, 올해 수능에 대한 예상 등급 컷입니다. A형과 B형 점수 차이가 96점, 91점, 1등급 컷입니다. 1등급 컷 기준으로 할 때 5점 차이가 나죠. 전년도를 보시면요, A형과 B형의 등급 컷 차이가 없었습니다. 96점, 96점. 1등급이 모두 96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A형을 보시면 A형은 약간 좀 2등급까지 학생들한테서는 좀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A형 2등급은 93점, 대신 B형 2등급은 86점. 굉장히 많이 깎여 나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EBS 연계율이 71%라고 했어요. EBS 연계율이 71%고 그 중에 45문항 중에서 32문항이 EBS 연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된 지문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쭉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화법, 문법, 비문학, 문학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반영 교재를 보시면요. 수능 특강이라든가 인터넷 수능, 그 다음에 EBS 엔제, 그 다음에 수능 완성까지 거의 전 영역 교재에 걸쳐서 다양하게 반영이 됐고요. 이게 A형 반영입니다. 자, 이제 B형을 보시면요. B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교재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다양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왜 EBS가 70%나 반영됐다. 45문제 중에서 32문제가 반영됐는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느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좀 보시죠. 직접적 연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연계율, 학생들이 느낀 체감 연계율이 낮았던 이유가요. 직접적인 연계율이 없었고요. 대신에 비문학 지문지에서 일부를 사용한다든가, 문학에서 일부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대신에 간접적인 활용, 대략적 간접적인 활용이나 응용 문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문제 유형을 비슷하게 착용할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거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 라고 느꼈을 정도로 조금 연계율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전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요. 독서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느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요번에 뭐 신체호의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요. 실제로 까보고 나니까, 열어보고 나니까 실제로 그중에도 오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오답률이 높지 않았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지문을 독해하는 시간은 많이 걸렸을지언정 실제 문제에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법 영역입니다. 문법 부분은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지런히 배웁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그때까지 배우는 문법을 어느 순간 싹 머릿속에 지워져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쳐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 수업을 쫙 한번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부터 의미까지 쫙 해줘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해달라고 합니다. 또 해줍니다. 고3 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보기 전에 파이널 수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도 문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학생들이 문법 암기를 하지 않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품사부터 시작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 구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외워야 될 부분을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형과 B형의 유형 차이는요, B형 16번 문제, 중세 국어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직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본 순간 이거 쉽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정답률은 53%예요. 실제로 47% 정도, 전국인 학생들이 47% 학생이 이 문제에 틀렸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한글 맞춤법 문제는 수능에서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출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학생들이 가장 기본으로 잊어버리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 원칙의 제1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항은요, 첫 번째,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그 다음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소리대로 적어라.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어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자, 어쩌력이냐.
여기서는요,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보실 때요, 발음은 둘 다 똑같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둘 다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어쩌면 고향 친구가 만났다. 이 부분은요, 어쩌면이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 했을 때, 아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소리 나는 대로 쓰든가. 만약에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죠? 받침이 디귿이 돼야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쓰든가.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중에 어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 그래서 여기서 원형이 들어가도록 어제 저녁해서 지읒 받침 살려줘서 어저녁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원칙을 적용했다면 이것은 디귿 받침 쓰는 어저녁이 돼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원칙을 적용했을 때 어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요. 어차피 나오는 지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시옷 받침이 있어요. 그럼 이건 해당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붙이다, 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발의한 안건을 다음 회의에 붙이기로 했다. 자, 붙이다라는 단어, 학생들이 붙이다, 뭐 전을 붙이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도 있죠? 자, 보내다 라는 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를 공부의 논의 대상으로 내놓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붙이다라는 건요, 어디에 대해 붙이다, 붙다라고 하는 거에 사동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가 발의한 것 다음 회의라고 하는 공부의 논의 대상이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거는 붙이다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적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자, 이 부분 보시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라고 있습니다. 자, 적지 않은, 뭐 해준 말이죠? 적지 않은 애 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적지할 때 지에 이하고 안에서 뒤에 있는 아하고 두 개가 결합해서 모음 축약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로 적게 되죠? 적을 때 적지 않은 이라고 쓰게 될 겁니다. 다시요, 아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 난 대로 적느냐, 어법대로 적느냐,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게 만약에 소리 난 대로 적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는 히읗도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나서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적지 않은 데 있는 거, 어법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두 번째 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정답이라고 골라줬습니다. 깍두기냐, 깍두기냐.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두기를 먹어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깍두기 할 때 깍두기는요, 깍둑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서 파생점이상 이가 붙어져서 깍둑이라고 쓰는 겁니다. 깍두기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라고 하는 건요, 요거 두 개 써있는 건 다르지만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받침에 있는 기역하고 뒤에 있는 디귿, 초성에 있는 디귿하고 결합했을 때 어떤 소리 납니까? 된소리 발음 바뀌었습니다. 경험한 현상이라고 배웠죠. 경험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음은 둘 다, 표기는 이렇게 써 있겠지만 둘 다 깍두기라고 발음해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원칙,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여기서는 깍두기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넓적하게, 넓적하게 둘 다 발음 똑같습니다. 너에다 비읍 쓰나 너에다 리을 비읍 받침을 쓰나 둘 다 넓적하게 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자, 한글 맞춤법 21랑 잠깐 설명해 줄게요.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된 전미사가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준다. 그래서 넓적하게 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넓적하게 라고 했을 때 원래 넓적하다는 뜻이 뭐죠? 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너에다가 리을 비읍 쓰는 것들, 리을 비읍 받침 쓰는 경우는요, 두께가 조금 얇고 평평하며 넓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단어를 좀 많이 틀렸죠? 넓적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은 넙죽 받아먹는다 이런 말 있죠. 그 넙죽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똑같은 단어 뜻으로 넓적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는 위에 있는 단어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저기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넓적하기가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쪽이죠? 위쪽 단어일 겁니다. 요건 약간 어휘적인 문제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국어 영역에 대해서 또는 이제 13번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왜요? 명사, 대명사, 수사, 들어봤어. 내가 이거 아는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비 고1 학생들부터 고3 학생들까지 쫙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설명 못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품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아직까지 구별 안 되신 분들 있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예비 고1이어도 상관없고 지금 이제 수업을 끝난 학생은 상관없습니다. 고1, 고2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법에 대해서 반드시 꼭 한 번쯤 정리를 제대로 해두도록 해주시고요.
그 문법 정리하는 것들이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대부분 다 문법 유형 문제들입니다. 문법 유형 문제를 잡지 않고 학생들이 문학, 뭐 고전소설 본다, 뭐 고대가요, 구지가, 공무도가, 황조가를 본다 열심히 판다고 해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문법은 사실 공부 한 번만 제대로 해주면요, 이거는 그냥 주는 점수거든요. 주는 점수 챙겨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자기가 이제 문학 실력 쌓아서 문학 문제들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BS 연계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EBS 연계되어 있는 지문들이 많은데요, 그 지문을 딱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요, 한 번에 쫙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가 글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국어, 한글로 써 있으니까, 요번에 아마 입시를 봐서 아시겠지만요, 국어가 한글로 써 있다라고 해서 그 쉬운 정도도 세종대학교에서 만드신 한글만큼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요, 이런 시험들, 글쎄요, 수능은 계속 쉬워진다고 합니다. 수능은 계속 쉬워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구한 점수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100점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 극히 드물다고 하죠. 100점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를 잡았으면 그 대학교 요구하는 등급을 맞추도록, 나는 국어를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문법은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문법은 지금도 봤겠지만요, 아주 쉬워요. 금방 잘 안 보이겠죠? 한글 맞춤법 원칙 제1항.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 한글 맞춤법 규정안이 나오는데요, 그 규정안 1항 쪽 부분에 나옵니다. 이 쉬운 것들을 학생들이 외웁니다. 외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연습은 꾸준히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나중에 고3까지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나는 국어 문법은 확실하게 잘 맞을 수 있어. 국어 문법 부분은 정말 쉬운 영역이야. 대신 나는 문학이 어려워.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고3 막판까지 돼서 문법은 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최소한도 하이스트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혹은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요,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 그 대학에 요구하는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국어영역 B형 13번 문제와 올해 수능 문제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